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프랑스 혁명을 삼킨 영웅, 욕망과 몰락의 드라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전략가이자 동시에 자신의 야망에 갇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가난한 섬 출신 군인에서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어떤 이유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의 극적인 삶의 전환점과 충격적인 몰락, 그리고 위대한 유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1769년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다. 당시 코르시카는 프랑스에 복속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는 프랑스 본토의 귀족들로부터 코르시카 촌뜨기라는 멸시를 받았고, 이러한 어린 시절의 멸시는 그에게 세상에 내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강력한 야심을 심어주었다. 그는 파리의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뛰어난 수학 실력과 군사 전략에 대한 천재성을 보였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793년 툴롱 전투이다.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는 반란을 일으킨 툴롱 지역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었다. 24세의 젊은 포병 장교였던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혁신적인 포병 전술을 제시하며 단숨에 반란을 진압했다. 이 승리로 그는 영웅으로 떠올랐고 장군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원정에서 연전연승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는 굶주리고 지쳐있던 병사들에게 너희를 부유한 이탈리아 평원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외치며 사기를 북돋았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군사 전략은 병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고, 그는 수십만 명의 오스트리아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탈리아를 점령했다. 이처럼 그는 실력으로 자신의 출신에 대한 멸시를 극복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독재와 권력욕이라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다. 1799년 그는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1804년 그는 교황 앞에서 스스로 황제에 오르며 나폴레옹 1세를 칭했다. 이 행동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의 가장 큰 논란은 조세핀과의 이혼이다. 나폴레옹은 평생을 사랑했던 조세핀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후계자를 얻기 위해 그녀와 강제로 이혼했다. 그는 오스트리아 황녀와 재혼했지만 이 결혼은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 사랑마저 버리는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히 독재와 야망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폴레옹 법전 코드 NAPOL안을 만들며 근대적인 법체계를 확립했다. 이 법전은 사유재산권과 법 앞의 평등 등 혁명의 원칙을 담았고, 훗날 전 세계의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는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러시아 원정의 실패에서 시작되었다. 1812년 그는 6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지만 혹독한 추위와 러시아군의 청야 전술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패배했다. 그의 패배는 유럽 연합군의 반격을 초래했고, 그는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는 엘바 섬으로 유배되었지만 1815년 섬을 탈출하여 다시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백일천하에 불과했다. 워털루 전투에서 그는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완패했고, 그는 다시 한번 유배를 떠나게 된다. 이번에는 대서양 한가운데 외딴 섬인 세인트 헬레나였다. 그는 그곳에서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21년 52세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나폴레옹은 한때 유럽을 지배했지만 결국 자신의 야망에 갇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삶은 위대한 영웅과 폭군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에게 권력의 덧없음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긴다.